5월 13일 바로 오늘이 원래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등교 수업을 하기 시작하는 날짜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주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 속 거리두기로 바꾸었고, 이에 따라 그동안 굳게 문을 닫았던 호텔, 관광지, 동물원, 목욕탕, 공연장, 영화관, 박물관, 야구장, PC방, 실내체육관 등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또한 지난달 30일부터 5월 5일까지 5월 4일 하루만 휴가를 내며 무려 6일 동안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었고, 놀랍게도 무려 19만 6,138명이 제주도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치 이번 사태가 종료된 듯한 분위기였죠. 대신 정부가 권고한 대로 다른 사람과 최소 2m 이상의 거리를 두기, 밀폐된 공간은 수시로 환기시키기, 공공시설에서 개인 물품을 사용하기 등을 모두가 잘 준수해준 덕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해외에서 유입되는 확진자를 제외하면 한국 내에서 지역 감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고3부터 순차적으로 등교 계약을 시행했다면 한국이 전세계 선진국 중 최초로 국가 정상화에 성공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문제가 말이죠. 문제의 장소는 19만 인파가 몰린 제주도가 아닌 바로 서울 이태원이었습니다.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 황금 연휴 기간 동안 논란이 되고 있는 이태원 클럽 5곳을 방문한 사람은 총 5,517명, 이 중에서 2,405명과는 통화를 완료하고 검사 대상임을 통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자가 격리를 시행하도록 조치를 취했지만 나머지 3,112명이 문제였습니다. 1,130명은 통화를 시도하려 해도 전화를 받지 않았고 문자 메시지로 검사 대상임을 알렸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1,182명은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하는 바람에 이들과 통화조차 시도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되어버렸죠.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들 중 벌써 73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이들의 가족, 지인, 직장 동료들까지 확산하면서 총 확진자 수는 순식간에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84세 여성은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외손자로부터 감염되었고, 강북구에 거주하는 20대 남성은 클럽을 다녀온 탓에 자신의 어머니까지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상황을 만들어버렸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은 서울 강남으로 출퇴근하며 성실히 마스크도 착용했지만 결국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직장 동료로부터 감염됐고,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소속 하사도 클럽을 다녀온 후 여러 간부들과 접촉했는데 결국 클럽을 다녀온 하사 외 3명의 군인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심각한 문제는 이태원 사태 확진자가 서울 63명 뿐만 아니라 경기도 23명,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전북 1명, 제주도까지 전국에 퍼져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자 그동안 전 세계가 극찬하던 한국의 방역 관리 능력에 열등감을 느꼈던 일본이 이번 이태원 클럽 사태에 대해 신나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NHK는 한국 정부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3,000명 이상의 방문자들의 연락할 수 없는 상황임을 강조하였고, 아사히 신문은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상황은 완전히 생략한 채 한국의 휴대전화 데이터 및 신용카드 명세서 등을 이용한 추적 방식을 인권 문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며, 이를 접한 독자는 마치 한국 정부가 개인들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의 재팬타임스도 현재 한국에서는 이태원 사태가 가장 큰 트렌드라며 아사히 신문과 마찬가지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죠.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더 충격적입니다. 한국을 본받으라 했던 여러분, 이번에도 한국에서 배우자. 한국의 세상의 본보기라 했는데 이런 집단 감염이 본보기인 거냐? 한국의 스탠다드가 이 정도다. 한국이 세상의 귀감이 되고 싶다는 것은 2020년 웃음 유행어 대상 후보자 등 이번 이태원 사태에 대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그동안 일본이 얼마나 한국의 방역 조치에 대해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이태원 사태 첫 확진자가 나온 5월 6일 후에 일주일 만에 놀라운 속도의 대응 능력과 치밀하면서도 강력한 대처를 보여주며 또 한 번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태원 클럽에 방문한 이들 중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3,112명에 대해 알아내기 위해 국내 3대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태원 클럽 인근 기지국 접속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내 이통 3사는 감염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정보를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데다가 논란의 이태원 클럽 5곳은 주변에 기지국이 무려 17개가 있었기 때문에 이통사들이 방문자를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형 기지국이라고 해서 건물 안에 설치된 기지국이 클럽과 클럽 건물 안에 머물렀던 이들의 휴대전화 기록만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정확한 방문자 명단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조치는 역대급으로 강력했죠. 박원순 서울시장은 최근 이번 사태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클럽을 방문했거나 근처에 있었던 이들을 대상으로 즉각 검사 이행 명령을 내린다 전했고, 대상자가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도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방역당국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밝히면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로 정보를 제공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렸습니다. 경기도는 이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클럽과 노래방에 대해 2주 동안의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린다 하며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클럽 방문자들을 향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18조 사망의 역학조사, 43조의 건강진단, 47조의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에 의거해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징역 2년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본인 때문에 바이러스가 확산한다면 그로 인해 경기도가 사용해야 할 방역 비용까지 모두 청구하겠다,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미국의 대표 주간지 타임은 한국은 조기 발병을 효과적으로 처리했다는 찬사를 받았고, 민주주의 정부가 어떻게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모델로 자리 잡았다 라며 듀크 글로벌 연구소의 보건정책영양센터 소장 개빈 야메이 박사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도 한국의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행히도 한국은 고품질의 시스템을 구축해 테스트, 접촉자 추적, 감염자 관리, 노출자를 격리하는 데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다. 이번 이태원 사태를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전했습니다. CNN은 한국의 이태원 클럽 대응도 전세계의 모범 방역 사례라고 소개하며 피터 드로박 옥스포드 대학 사이드 비즈니스 스쿨 보건 전문가의 발언을 인용해 세계 국가들이 한국에서 배울 것이 많다. 우리가 검사, 추적, 격리하는 것이 말로는 쉬운데 실제로 집행하기가 어렵다. 그런데 한국의 강경한 대응은 우리가 그대로 베꼈을 만한 모델이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대응 관리가 부실하고 정치화한 국가들에서는 힘든 일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방송에서도 이태원 사태와 관련해서 일본이라면 불가능했을 일을 한국이 해내고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후지TV의 톡쇼 바이킹에 출연한 히가시 코쿠바루 히데오 전 미야자키현 지사는 한국은 신용카드와 CCTV, GPS, 기지국을 통해 한 명 한 명씩 추적하고 있다. 정말 대단하다 라며 한국의 시스템을 극찬한 반면, 그는 일본 자국의 방역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하죠. 이번 사태를 팩스로 대응하고 있는 국가는 세계에서 일본밖에 없다. 확진자가 어디서 감염됐는지, PCR 검사를 했는지 등을 일일이 손으로 쓴 다음 후생노동성에 팩스로 보내고 있다니 말도 안 된다. 5월 13일 바로 오늘 개시되는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에서 일본이 비공식적으로 한국의 한국산 진단키트와 방역 노하우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데요. 최근 일본의 상황은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에서 오미시게르 부자장은 실제 일본의 확진자 수치는 발표된 수치의 10배일지 15배일지 그것도 아니면 20배가 될지는 그 누구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 보고된 숫자보다 많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전했습니다. 일본 내 최악의 상황이 장기간 지속되자 아베 총리는 임상 승인을 끝내지도 않은 일본산 치료제 아비간을 이번 달 안으로 승인하겠다 밝혔습니다. 선승인 후임상 이라는 위험한 시도를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시행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세계 꼴찌의 대응 능력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일본에 최근 한국이 쐐기를 박는 경고를 하게 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7월 1일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수출 규제를 시행한 것과 관련해서 이번 달 말까지 일본의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하며 필요 충분 조건은 모두 갖춰졌다. 수출 규제를 원상 회복하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 전했습니다. 당시 일본이 문제 삼았던 것이 한국의 수출관리 심사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는데, 현재는 인력이 대폭 늘어난 데다가 대외무역법이 개정되면서 법적 근거가 명확해진 만큼 더 이상 일본이 꼬투리를 잡을 만한 것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즉 그동안 아베 내각이 정치적 위기 때마다 자신의 지지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대한국 수출 규제라는 카드를 통해 일본인들의 시선을 혐한으로 돌려왔는데, 더 이상 이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뜻이죠. 일본의 국민 MC라 불리는 오그라 토모아키
토모아키 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최악이다. 그런데 이번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 일본이 한국의 고개를 숙이고 한국으로부터 배운다면 말이지. 미국은 올해 들어 한국에 관한 다양한 긍정적인 메시지로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미국이 한국을 따라가야 한다고 했으며, 최근에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미국은 한국보다 테스트 숫자가 더 많아 더 낫다면서 최고 기준을 한국으로 잡으며 싫지만은 않은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또한 팬데믹 초기에 미국 대형마트에서는 화장지 사재기가 일어나서 한국을 보도하며, 한국은 절대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며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도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재의 한국의 모습이 아니라 과거의 한국 모습까지 화제가 됩니다. 바로 한국의 촛불 시위를 비롯해서 최근의 집회들 사진이 미국에서 공유되기 시작한 모습이 나온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각종 관련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한국의 시위는 대단하다는 반응입니다. 미국의 커뮤니티의 한 네티즌은 한국 사진 한 장을 올려놓으면서 이것은 한국의 평화적이며 민주적인 집회 사진이고, 놀랍게도 시위 중에 다치거나 경찰과 충돌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는 메시지를 올립니다. 이런 글이 올라가자 미국 네티즌들은 한국은 대단하다, 저런 모습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시민의 자세라며 극찬을 하는 모습이 나오며, 다른 네티즌들도 요즘에 한국이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며 최근의 방역을 비롯해 많은 이슈에서 한국의 활약이 두드러진다고 칭찬합니다. 촛불 집회 때 많은 한국인들은 시위 자체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정당성을 가지며 그 자체가 국민의 목소리를 온전히 낼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 미국 네티즌은 보통 민주주의는 서양에서 앞선 덕목으로 생각했는데 뭔가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한국을 집단주의나 군부 시절을 경험해 국민들이 순종적이라는 표현을 하며 다소 평가절하하는 모습이 있습니다만, 한국의 국민들은 국가에 부당한 이슈가 있을 때 거리를 나와서 시위를 하되 질서 정연하며 누구 하나 다친 이들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절대 대중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서방에서는 여러가지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로 한국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입니다. 민주주의의 시작이 서방이며 한국은 동양 문화로 점철되었으나, 현재 민주적 시스템이 가장 잘 돌아가는 나라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으로 봐야 하지 않냐는 의견도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서양 국가들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거론했는데요. 특히 이번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놀라운가에 관해서 프랑스와 이탈리아 언론이 언급했는데, 프랑스 양대 일간지 중 하나인 르 피가로의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 기자는 한국이 이번 팬데믹을 뚫고 한 업적 중에 가장 위대한 것 중 하나로 방역을 하며 동시에 치러진 총선이라는 취지의 보도를 했습니다. 그들은 뛰어난 방역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는데 프랑스는 모든 지방선거가 취소되었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 비싼 대가를 치르며 싸운 한국이 이제는 전 세계에서 팬데믹에 잘 대처한 모델로 회자하고 있다며 한국에 대해 부러움도 감추지 않습니다.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한국 마스크 쓰고 선거 치르는 국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15일 예정대로 치러지는 한국의 총선 투표를 집중 조명하기도 했습니다. 신문은 코로나19 비상 상황에서도 한국은 총선을 포기하지 않았다면서 한국이 전 세계가 배워야 할 방역 모델이 된 것처럼 현 사태에서 어떻게 선거를 치러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코로나19 이후에 다양한 면에서 서방 사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봉쇄를 하지 않고도 경제가 돌아가고 있으며 성숙한 민주의식 가운데 국민들은 안전하게 집회를 하며 마친다는 것입니다. 이는 최근에 많은 한국인들에게도 영향을 끼쳐 한국이 살기 좋다는 인식이 급속하게 늘었다고 합니다. 한국하면 헬조선이라는 말이 있듯이 한국보다는 외국으로 가서 살자는 의견이 많이 등장하곤 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이 가장 살기 좋다, 한국에서 태어나길 잘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예전보다 2~3배 이상 많아졌다고 합니다. 팬데믹 사태로 인해서 소위 선진국들이라는 많은 국가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고, 한국에 사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며 걱정을 덜하게 되는지 비교하여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가능하면 빨리 돌아가고 싶다며 한국이 전생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는 의견을 가감없이 각종 교민사회로부터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전 세계가 요동치는 가운데 주목받으며 많은 국가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은 코로나 사태 이후 국격 상승은 물론이고 많은 세계인들이 찾고 싶은 나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테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